함으로써 자, 계속해서 파트 2 부분에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본딩 in organic compound, 그러니까 유기화합물에 있어서 화학 결합,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은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자, 원소와 화합물, 그리고 원자와 분자, 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얘기해서 모든 물질은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다 물질이다. 먹고 마시는 음식 다 물질이다. 그럼 이제 이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볼 때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입자가 뭐다? 엘리먼트, 원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소는 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보니까 원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혹시 이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소 주기율표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원소 주기율표. 자, 이겁니다.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한글로 영어로 원소 주기율표가 나타날 거예요. 한 장 프린트 하셔가지고 프린트하셔서 여러분 노트에 꼭 붙여두세요. 붙여두시고, 자, 이 속에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이 이 원소 주기율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외우라 소리 안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외우라 소리를 안 하지만은, 자, 이걸 저절로 기억 속에 남겨질 수 있도록 아마 이번 학기 지나고 나면은 저절로 남아져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물질을 크게 나눠가지고 유기물질, 무기물질로 나누자. 이번 학기 우리가 유기물질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공부를 하겠다. 그럼 유기물질이 뭐냐? 유기물질 정의는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탄소. 옛날의 정의는 생명체가 있는 데서 만들어진 물질을 유기물질이라고 정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문제는 실험실에서 생명력이 없는 물질로부터 유기물질을 만들어 버렸어요. 합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기물질은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런 정의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정의했는 것이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 그리고 탄소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기에, 자, 원소 주기율표에 번호를 매겼어요. 이 번호가 1번이 여기에 보이는 H 되어 있는 하이드로전 수소입니다. 수소 들어보셨죠? 수소예요. 2번이 헤륨입니다. 헤륨 가스입니다. 3번이 리튬 들어보셨죠? 우리 리튬 배터리 많이 쓰고 있잖아. 이겁니다. 4번이 베리늄, 5번이 보론 해서 붕소, 6번이 탄소, 카본 해서 탄소입니다. 그냥 6번은 우리가, 자, 익히 앞으로 유기물질 그러면은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니까 탄소 구경 좀 합시다.
탄소. 그 다음 7번이 질소, 8번이 산소,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9번이 플로르, 10번이 네온, 네온 가스입니다. 헤리움, 네온, 아르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넘어가서 11번이 Na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소듐입니다. 소듐. 독일어로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여러분, 나트륨 우리가 섭취량이 너무 과하다. 나트륨 그러면은 영어로서는 영어권에서는 소듐입니다. 그 다음 밑에 19번이 라지 K 되어 있는 포타슘, 영어로 포타슘이에요. 독일어로는 카륨 그래요. 우리가 나트륨, 카륨, 독일식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영어식으로는 소듐, 포타슘입니다. 각각 들어봤다. 그 다음 20번이 칼슘입니다. 12번이 마그네슘. 그 다음 쭉 나가는데 문제는 이 많은 것들 중에 외워야 된다 이거 아니고요. 좀 기억을 그래도 들어보았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 1번 수소 좀 기억해 주시고 6번 탄소 그 다음 7번 질소 8번 산소 됐습니까? 그럼 몇 개예요? 4개죠. 4개. 4개에 2개 더 추가할게요. 질소 밑에 인, 포스포러스 P, 인. 그 다음 산소 같은 쪽에 S, 황, 설퍼. 요 6개만 가시면 유기물질 다 만들어버립니다. 놀랍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바이타민하고 이러는 유기물질을 다 만들어요. 놀랍죠? 몇십만, 몇백만 종을 다 만듭니다. 그럼 이번 강좌 6개만 저게 뭐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나머지 외우라 이런 거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디까지 외우라 이랬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워야 된다는 거 몇 개 없다. 요 6개만 기억합시다. 놀랍죠? 이렇게 쉬운데 왜 화학을 포기하나? 화학을 포기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먹고 마시는 음식, 물질들 이거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건 참고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몸에 생체 구성하는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대개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 보세요. 생체 분자 구성 원소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요 6개 가지고 유기물질 다 만들어 버립니다. 나머지는 나트륨, 카륨, 소듐, 포타슘, 마그네슘, 칼슘, 염소, 철, 구리, 아연 이거는 전부 무기물질입니다. 무기물질.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입니다. 그럼 유기화학 끝. 너무 쉽죠? 자, 그럼 이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 분자가 물질을 나타내는 최소 입자 단위이다. 영어로는 molecule. 분자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분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됐습니까? 그럼 원자는 어떤 종류의 원자가 있느냐?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그게 전부 원자입니다.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그게 다 원자예요. 자,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최소 입자가 분자인데 그럼 그 물질을
화학식으로, 다시 말해서 분자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최소한 이제 물질의 분자 레벨에서 다룰 수 있는 첫 단계가 해결됐습니다. 분자식, 예로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H2O, 분자식으로 쓰면 H2O입니다. 우리가 호흡으로 숨을 쉬어야 돼. 왜 쉬냐?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 산소가 O2, 산소 원자 두 개가 화학결합으로 분자를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쉽지? 그럼 이제 원자 종류는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그 원자들이고, 이제 화학 결합만 이해하면은 물질 분자 만드는 건 다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자, 크게 나누어서 물질을 자, 유기물질과 무기물질로 나눌 수 있다. 자, 정의는 자, 이렇게. 유기물질은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인데, 이제 가장 아주 간단한 거 있어요. CO, 일산화탄소예요. CO2, 이산화탄소예요. 탄산칼슘, 칼슘 카보네이트.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물질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다 유기물질이다. 그럼 제외했는 거는 그냥 유기물질이 아닌 무기물질로 취급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너무 간단하다. 자, 그래서 유기물질을 다루는 무기물질을 다루는 화학 베이스 갖추자. 자, 그래서 앞쪽에 얘기했듯이 유기물질이 뭐냐, 이 정의를 자, 옛날에는 유기물질로부터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옛날부터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있는 데서 유기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828년에 독일 화학자 벨러가 시안산 암모늄으로부터, 이건 무기물질이거든, 요소를 합성을 해버렸어요. 우리 비료에 쓰는 요소 있잖아. 우리 소변으로 나오는 비료 성분 요소를 실험실에서 무기물질에서 합성을 해버리니까 옛날부터 써온 유기물질은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 정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탄소화물은 제외하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기물질 아닌 건 다 무기물질이야. 그래, 무기물질 아닌 건 다 유기물질이고,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유기, 무기물질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구분되겠죠?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우리가 많이들은 탄수화물 들었잖아요. 팻, 지방, 프로틴, 단백질, 미네랄, 워러, 러파지, 식이섬유, 바이타민. 자, 지금 물과 미네랄을 제외하고는 다 유기물질입니다. 그런데 원소 주기율표 보니까 유기물질은 6개 원소 이외에는 유기물질 만드는 거 아니지, 없죠? 나머지 무기물질이 훨씬 많죠. 그렇죠? 자, 물질을 우리가 순수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게요. 자, 순수한 물질과 순수하지 못한 물을 혼합물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용어 많이 씁니다. 뭐가 섞여져 있다. 자, 물리적으로 섞여져 있는 물질이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그 다음 순수한 물질은요,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순수한 물질에는 무엇이 있고 혼합물에는 무엇이 있느냐? 순수한 물질에는 원소가 있고 화합물이 있습니다. 자,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 화합물. 그럼 여러분들, 물이 순수한 물질일까? 혼합물일까? 물이 순수한 물질이잖아. 근데 그 물에 흙이 녹아 있다든지, 뭐 녹말이 녹아 있다든지, 지방이 녹아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순수한 물질과 혼합물 이렇게 구분을 했고, 자, 순수한 물질에는 이와 같이 원소와 화합물. 자, 원소는 더욱 간단한 물질로 쪼갤 수 없는 순수한 물질이다. 어디? 원소 주기율표에 담겨져 있잖아. 그 다음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화학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예로서 수소,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물은 순수한 물질이에요. 수소도 순수한 물질이고 산소도 순수한 물질이고 화학결합으로 만들어진 물도 순수한 물질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순수한 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MP 이렇게 약자로 멜팅 포인트, 녹는 점 혹은 어는 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녹는 점, 어는 점 혹은 BP,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 혹은 B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물질은 멜팅 포인트와 보일링 포인트가 항상 일정한 값을 보여줍니다.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분 원소 조성이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물질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가 안 됩니다. 화학적 방법으로만 분리가 됩니다. 예로서 물이 있는데 물을 분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 공급해서 물을 분해를 해요. 전기 분해를 해요. 전기 분해하니까 뭐가 나와요? 수소가스와 산소가스가 만들어서 나오잖아.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질은 화학적 방법으로만 분리가 가능하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물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잖아. 혼합물은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일정하지 않아요. 조성도 일정하지 않아요.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 가능합니다. 예로서 소금물, 흙탕물, 우유. 이는 뭡니까? 소금물, 물 속에 소금이 녹아 있어. 근데 정확하게는 물에 소금이 녹았는지 소금에 물이 녹았는지 몰라. 녹아 있어. 근데 녹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열시켜 버리든지 햇볕에 쪼여버리면 물 제거되고 소금만 남잖아. 그 흙탕물, 우유 마찬가지. 이렇게 혼합물 형태예요. 자, 혼합물 형태이다. 그 다음 순수한 물질과 혼합물은 앞쪽에서 우리 본 바와 같이 물리적 차이, 변화 있다. 자, 이걸 이해를 하시고,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물질은 우리 몸도 다 물질입니다.
정신 영혼은 제외하고 우주 속의 거대한 물체까지 모두가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알아야 되는데 물질에 우리가 구조, 조성, 성질, 변화, 화학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적 베이스가 바로 나노, 분자 레벨, 나노 입자 얘기하는 화학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자, 원소, 원자, 분자, 화학 결합이 어떤 것인지 화학 결합은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주기율표의 그 원소 구경하시고 원소 주기율표의 그 원소가 그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 원소이다. 그래서 원자, 분자 개념 이해해 주시고 유기물질, 무기물질 개념 이해해 주시면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상당한 부분을 공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 자료, 이 자료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한번 보세요.